몇 년 전 저는 어느 지방 소도시에서 냉동기계 수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업소용 대형 냉장고나 수산물 냉동창고에 냉동기계 등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일을 했는데요. 어느 추운 겨울 늦은 저녁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냉동기계입니다. 저 여기 근처 장례식장입니다. 저희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데 지금 수리 좀 부탁해도 될까요? 네, 주방 냉장고 말씀하시나요? 아니 저 고인을 모시는 냉장고인데. 네? 순간 섬뜩했습니다. 그건 좀 곤란한데요. 제가 그 냉장고는 수리해 본 적이 지금 근데 보관된 고인분들은 없으니까 괜찮고 전 그러시다면 수리비 저희가 2배로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좀 깨름칙했지만 겨울에 일도 없는데 수리비 2배를 준다고 해서 조금 용기를 낸다면 좋은 거래처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장례식장에는 마침 장례식이 없었습니다. 담당자를 따라서 지하로 내려가니까 시체 보관실이 있었고 육중한 철문을 열고 우리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그 고인들이 없으니까 긴장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마음 편안하게 수리하시고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잠시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더니 담당자는 저 혼자 남겨두고 나가버렸습니다. 혼자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음산한 기운에 눌려서 일에 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고인들을 모시는 데가 이제 네, 사체 보관실. 그렇죠. 사체 예. 보관실인 거죠. 잠시 다녀온다던 담당자는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체 냉장고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우웅 하는 소리가 마치 귀신이 우 하는 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저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대충 수리를 마무리하고 그곳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수리비는 두둑하게 받았지만 그 음산한 가운데 다시는 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이상하게 오한이 오면서 추운 기운이 들었습니다. 추위에 벌벌벌 떨면서 밤을 보냈어요. 잠깐 잠들면 무엇인가 무서운 꿈을 꿨는데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돼도 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어제 장례식장에서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기사님, 어제 수리한 냉장고 잘 수리한 거 맞습니까? 온도가 계속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다른 수리 업체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급해서 그럽니다. 제가 어제 수리도 수리인데 지금 온도가 계속 내려간다니까요. 빨리 좀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몸이 안 좋은 것보다는 또 그 음산한 기운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이런 간곡한 담당자의 부탁에도 저는 그날 그곳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지 지금 계속? 예, 계속 내려가고 마이너스로. 있어요. 또 밤이 찾아왔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며 몸이 좀 나아지긴 했는데 몽롱해서 잠은 오지는 않았어요. 또다시 어제 같은 먼지 모를 꿈을 꿀 것 같아서 잠이 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방 안에 누워서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는데요. 뉴스도 보고 SNS도 하고 한참을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고 있던 스마트폰이 멈추더니 제가 하고 있던 모든 것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스마트폰 혼자 카메라가 실행이 되더라고요. 스마트폰 화면에는 불 꺼진 어두운 제 방이 나왔습니다. 바깥에 희미한 불빛이 들어오는 창문과 커튼이 보이더니 창문 옆에 긴 머리의 소녀가 서 있는 것이 화면에 보였습니다. 분명 창문 옆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스마트폰 화면 속에는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시선을 스마트 화면을 피하려고 했는데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힘에 꼼짝할 수가 없어서 화면을 계속 봐야 했습니다. 그 순간은 눈조차 감아지지 않았어요. 화면 속 소녀는 제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가까이 걸어온 소녀는 몸을 떨면서 아저씨, 너무 추워요. 너무 아파요. 아저씨, 너무 추워요. 너무 아파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는데 맨정신에 가위가 눌린 듯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만 보이던 소녀, 그렇게 몇 번을 춥다고 하더니 뒤돌아서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영혼 카메라. TV나 인터넷에서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했던 그 영혼 카메라. 구천을 떠돌던 영혼이 찍힌다던 영혼 카메라가
제 스마트폰 카메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장례식장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기사님 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제 수리했던 시체 냉장고에 일주일 전에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 소녀의 시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 왜 한 채가 항구가 있었구나. 예. 시체가 있다면 다들 수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고, 그런데 그 수리한 이후에 냉장고 온도가 계속 내려가서 시체가 얼고 있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죽은 소녀의 부모는 범인을 잡을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소녀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아유, 기사님 그 뺑소니로 저 세상에 간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계속 춥게 저 아이를 놔둘 겁니까? 제발 냉장고 좀 수리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계속 얼고 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수리하던 날 혼자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대충 빨리 수리하다 보니까 부품과 냉매가스를 잘못 사용한 것이 그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억울하게 죽어 장례도 못 치르고 구천을 떠들던 소녀는 너무 추워서 어젯밤 저를 찾아왔던 거였고요. 저와 소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소녀, 제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영혼 카메라로 만들어 모습을 드러냈던 거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추스르고 공구와 부품을 챙겨 다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자, 이 내용인데 실화예요 이게? 아니,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예. 본인이 실화라고 하긴 했는데, 예. 근데 이분은 트렌드를 아는 분이야. 예. 이게 사연을 주셨는데 트렌드를 아는 분이에요. 근데 실화죠. 이분이 실화라고 예. 해서 난 거. 지금 현 시대 디바이스를 이용한 사연을 줬잖아요. 예. 이게 또 예.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면서 귀신 이야기도 발달을 하거든요. 네. 예. 예전에는 흰 소복 입은 흰 귀신. 소복 입은 귀신만 나왔는데 그 외에는 뭐 차 타는 귀신도 나오고 2층 집에 나오는 귀신도 나오고 근데 이제 디지털 귀신이 드디어 등장했네요. 스마트폰에. 예. 전 그 소녀가 얘기했을 때 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소녀도 소녀인데 스마트폰에 지금 본인이 스마트폰을 본 건지 안 그러면은 예. 꿈에서 그 상황이 나와서 그렇게 인식했는지 몰라요. 예. 그렇죠. 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실화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이 고인을 보관하는 곳에 가서 냉장고 수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긴 있겠죠. 있죠. 있긴 있죠. 있겠죠. 예. 예. 그리고 늘 이러한 환경에서 그 작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맞아요. 우리 주변에 명절날 저기 그 어디예요? 네, 모셔도 추모공원 같은 곳에 가도 거기서 네. 늘 근무하시는 분들 그렇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알겠습니다. 예. 확실한 건 이 사연 듣고 나서 밤에 왜 잠 살짝 깨면 휴대폰 잡잖아요. 네. 이거 못 보겠는데요, 이거. 저는 심지어 안마 커튼 치고 자거든요. 예. 근데 스마트폰 딱 보면 그것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 불빛이. 그럼 어떡해. 알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었고 첫 번째 사연이 이것도 근데 이게 진짜 실화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섬찟합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느낀 그 사연이었고요. 휴대폰, 지금 현재 디바이스를 이용한 사연은 오랜만입니다. 계속 지금 진화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